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독감 환자 수가 2주 사이 2배가량 증가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심 캠퍼스타운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횡성군이 2023 횡성 청년 로컬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2023 제4회 여수 동동북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환자의 경우 2주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열이랑 기침이 심해서 왔어요. 학교에 친구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많이 안 왔어요. 이민영 씨도 아침부터 아이가 고열 등 독감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또 일찍 맞는 편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독감이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게 많이 신경이 쓰이죠.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병원을 찾은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32.6명으로 전주 18.8명 대비 급증했습니다. 7살에서 12살 초등학생들에게서 독감이 급증했는데 1000명당 86.9명으로 2주 사이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독감에 걸렸다 회복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독감에 대한 항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접종이 늦어지더라도 꼭 맞는 거를 공고하는 이유가 독감 A형이 한 가지 타입만 지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 타입에 대한 면역이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효과의 지속기간은 6개월 정도로 보건당국은 매년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현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는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취미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이 역 통로에 활짝 펼쳐지는 건데요. 시립 마포노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10월 31일에 2023년 어르신 작품 전시회 마포 아름다움 동행을 진행했습니다. 시립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이 2023년 어르신 작품 전시회 마포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어르신들의 취미 활동을 활성화해 노년기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어르신의 작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서울교통공사의 협조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서예, 사군자, 캘리그래피, 손뜨개 등 총 71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도심 캠퍼스 타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대내외로 선언하는 행사를 지난 3일과 4일에 진행했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도심 캠퍼스 타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대내외로 선언하는 행사가 지난 3일과 4일 민족 자본 최초의 백화점인 근대 건축물 무형당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지난 3일 대학포럼 총장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심 캠퍼스타운 심포지엄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도심 캠퍼스타운이 동성로를 젊은이들로 다시 채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농업기술센터를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으로 농업정책 수요가 늘어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를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동구 반총동 일대의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 완공된 이후 지역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지역 농업기술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 부족과 경작 실습장도 없는 등 추가 활용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대구시는 달성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농업연구시설 외에도 창업 농교육 실습장, 스마트팜,
어린이 농심 체험장 등 함께 조성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세계 최장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단일 노선으로는 세계 최장 노선이 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새롭게 개발된 최첨단 친환경 수소 기술의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수소 트램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차량 내 수소 탱크에 저장된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트램을 뜻합니다. 외부 전기 공급 설비 설치가 필요치 않아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총 연장 38.1km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 사업비 1조 4,09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 사업이며 2024년 착공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 기업과 청년들의 만남 매장 2023 횡성 청년 로컬 투어가 지난 11월 3일 열렸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획됐는데요. 공방과 카페, 스튜디오, IT 기업체 등 다양한 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사장들과의 직접 면담이 이뤄진 한편 청년 밴드의 버스킹 공연과 서로 간의 교류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파티 등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횡성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지난 10월 31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습니다.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한 꿈키움 공모 사업을 통해 2022년 5월 창단했으며 지역 초중학생 26명이 횡성에 귀촌한 성악가 부부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축제와 횡성 구민의 날 행사 등 지역 행사 무대에서 폭넓게 활동해왔으며 2023년 강릉세계 합창대회 어린이 합창 부문에서는 동상을, 설악 청소년 문학축제 어린이 합창대회에서는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 2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동요와 가요 등 멋진 하모니를 선사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지난 10월 31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취약 전 아동 눈 정밀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횡성군이 관내 어린이의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시행했는데요. 바로 자세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이날 검진은 소아안과 취약 지역인 관내 어린이의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실명과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2017년에서 2018년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소아안과 전문의가 12개 기관 12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력검사와 자동 굴절검사 등 정밀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결과에 따라 사시, 선천성 백내장 등의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수술비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조기 치료를 지원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난 2일 외국인 투자 기업인 영신쿼츠와 650억 원의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 내 생산 공장 신설 투자와 충북도민 126명 신규 채용,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결정한 영신쿼츠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고품질의 석영유리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석영유리 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0월 27일 충북 디지털 전원 협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충북 디지털 전원 협업지원센터는 충북의 주력 산업인 BIT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센터는 기업의 DX 전략 수립과 DX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중부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이끌게 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김상규 원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마브라주안 탄자니아 대사가 경북을 방문한 가운데 경제 확대와 학생 유학 인력 수입을 제안했습니다. 마브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가 지난 6일 경상북도와 탄자니아 간 우호 교류 확대를 논의하고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마브라 탄자니아 대사는 경북과의 경제 확대와 학생 유학 및 인력 수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경북이 한국의 근대화로 이룬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것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경북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경험들을 탄자니아에 공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도가 봉화광산 사고에서 생還한 광부 박종화 씨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4일 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지난해 봉화광산에서 고립돼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 박종화 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봉화광산 사고 생환 1주년을 기념해 이철우 도지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1년여 만에 다시 이들은 기적을 일궈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이날 박 씨 가족을 비롯해 사고 당시 최초 갱도에 고립된 7명 중 일부 동료 광부들도 함께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7년에 지진의 아픔을 겪었었죠. 특히 피해가 컸던 흥해 지역 복구와 새로운 흥해를 향한 여정에 집중해 왔는데요. 그 결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탄생했습니다. 포항시는 31일 흥해 특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등에 이어 개관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커뮤니티 센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재건을 위한 흥해 특별 재생 사업 중 하나로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1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이곳에는 체육시설과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 시는 내년부터 생활체육 및 문화 강좌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센터가 지역 내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체계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포항시가 산학 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31일 포항시는 포스텍, 포항 테크노파크 등 R&D 기관과 5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업의 산업 DX, 즉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북 포항 산업 DX 얼라이언스 지원 체계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 DX의 개념과 이를 통한 철강, 금속 산업의 신성장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스마트 제조 사례와 함께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한 스마트 공장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후 산업단지 대상 에너지 서비스,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아리백 및 탄소 저감 이행 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는 세미나를 통해 업종별 DX 전략을 공유하고 수요 기업을 발굴해 기업과 기업 협의체, 대학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입주 기업의 디지털 전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및 자급자족, 산단 환경 개선, AI 내재화, 첨단 소재 DX, 산업 얼라이언스라는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 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 심사를 군청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대신 공무원 친인척들에게 허가를 내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백암면 와천리 산자락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와천리 주민 15명은 이곳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화순군에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과수원 자리였던 이곳은 이 지역 변전소에서 나오는 한전선로 용량도 충분해 태양광 시설 설치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허가를 신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화순군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미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태양광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실사를 진행해 올해 6월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주민들은 다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한전선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이 화순군이 백암면에 배당된 선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갑질을 해본 거니? 할 수가 없어요. 뻔히 법에도 다 나오고 이 판사가 해라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도 서류 과다 서류를 하다못해 은행까지도. 특히 주민들은 태양광 허가를 받은 사람들 일부가 화순군 공무원 친인척임을 알고 부은을 참지 못했습니다. 백암면 쪽에 한전에서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었는데 이거 이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걸 받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 뜻이거든. 주민들은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익위는 화순경찰서에 수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구체적 청사진이 지역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차선 확대로 고질적인 정체 개선은 물론 용봉 IC 진입로 신설을 통해 도로 이용의 편리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도심을 통과하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핵심은 차선 확대입니다.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k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가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확대됩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혀있던 상습 도로 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이 혼잡됐던 도로가 좀 더 편리해질 것이고요. 또한 확장공사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폭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호남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됩니다. 기존에 진출로만 있던 용봉 나들목에 왕복 진입로를 신설해 차량 진입을 분산시키고 고속도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고질적인 소음 문제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공사 구간 11.2km 중 절반이 넘는 길이에 방음벽보다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난 방음 터널과 반방음 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음과 미세먼지 방지하기위해서 터널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주민들의 교통이 원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교통 체증은 줄이고 이용 편의성은 대폭 높이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내년 3월 시작해 2028년 완공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영산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올리고 자연형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는 영산강 Y벨트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3천억 원대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4대강 중 하나인 호남의 젖줄 영산강은 광주 하수 오염원으로 인해 수질이 3, 4등급 수준에 머물러 식수가 아닌 농업용수로 사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영산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고 생태습지와 친수시설 등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Y벨트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과 환경부가 함께 세운 하천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광주 승천보의 목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4.9 ppm으로 약 3급수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Y벨트를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신활력추진본부는
Y벨트 사업의 일환인 수질 개선 사업으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2.78 ppm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무부서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납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요, 2030년까지 목표를 3등급으로 잡았어요. 2등급이 안 되니까 3등급으로 잡았겠죠?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논의도 안 해보시고 2등급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Y벨트의 수질 개선 사업은 2030년에 마무리되는데 친수공간이나 놀이시설만 2026년에 먼저 조성하기로 한 점도 사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큽니다. 물은 맑아지지 않고 여전히 상급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시민들한테 놀라고 해요. 근데 물은 보면 깨끗하지 않고 냄새가 나요. 이게 맞습니까?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이지만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큰 영산강 Y벨트 사업.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4회 여수 동동북축제가 지난 10월 21일에서 22일까지 용기공원과 선소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동동북축제는 지역 문화적 가치인 고려가요 동동의 구전가요를 모티브로 역사적 인물인 유탁장군을 널리 알리는 축제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체험형 축제로 북체험 부스를 비롯한 북드럼 경연 대회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6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의 혁신 성장을 통해 제2해양 바이오밸리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제주 용암해수단지에서 블루골드로 주목받고 있는 용암해수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한 제2해양바이오밸리 조성, 맞춤형 먹는물 생산, 청정 소금 생산 등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매출액을 지난해 기준 6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2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용암 해수 연관 기업도 현재 20개에서 6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도의 건설 시장 동반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건설단체 및 건설 대기업 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 지역 건설단체, 도내 진출 건설 대기업 등 15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15개 기관 단체는 제주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로 건설 대기업과 제주 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행정 지원을 맡아 건설 대기업이 제주 지역 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도 뉴델리 당국이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현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강우를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지난 9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 델리주는 대기질 악화로 초등학교 임시 휴업 등의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관련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인도가 인공강우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팔라의 주정부 환경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현 기후 조건이 지속되면 공기오염 상태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오는 20일 또는 21일에 인공강우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